아빠, 사랑해요. 폐암 3기 친정아버지에게 드리는 딸의 편지. 차차 약사. 아빠, 미안해요. 살가운 딸이 아니라서. 아빠 아프고 나서 죽음이란 항상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아빠 눈 마주치며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싶다 생각만 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했어요. 이러다가 아빠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면 어떡하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빠 보내면 그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지금은 아빠 건강만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가는 아빠 모습 보면 마음이 초조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길래 내뱉지 못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져요. 이렇게 글이라도 적으면서 용기 내보면 될까요? 만약 아빠에 대한 책을 쓴다면 모든 꼭지가 결국은 아빠를 사랑한다는 내용일 거예요. 아빠, 그거 알아요? 내가 아빠 덕분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변했는지. 앞으로 30일 동안 아빠한테 고마운 거 편지로 적으려고요. 아빠 덕분에 내가 어떻게 변했고 철들었는지 편지로 적어서 그 글들 모아 아빠한테 줄래요. 그러면서 꼭 하고 싶어요. 아빠 눈 마주치며 사랑합니다 라는 말. 오늘은 차차 약사님 폐암 3기 친정 아버지에게 드리는 딸의 편지 아빠 사랑해였습니다. 아내를 두고 떠나간 남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어요. 여차하면 모두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죠. 구조선에는 딱 한 사람만이 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인을 두고 혼자 구조선을 탔어요.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은 화가 나고 흥분해서 여러 가지 답을 했습니다. 당신을 저주할 거야.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저승에 가서도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한 학생은 전혀 다른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마도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놀라서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는 학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배는 침몰했고 부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부인 대신 딸을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남편도 죽게 되었는데 어른이 된 딸은 아빠의 유품에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빠의 일기입니다. 여보,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죽고만 싶었어. 하지만 우리 딸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 당신만 깊고 깊은 바닷속에서 잠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배가 침몰할 당시 이미 불치병에 걸린 몸이었고 아내의 간절한 부탁으로 남편은 자신만 구조선에 올라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보내고 죄책감과 외로움에 세월을 견딘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파옵니다. 사람 사는 데엔 사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보이는 부분만 봤을 땐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에 실망했지만 사연을 알고 나니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보이는 것만 봐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일이란 글자에 경북 성주군 김명수님. 띠리리 띠리리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는 발신자를 보고 긴 한숨을 쉬었다. 집주인이었다. 동현 엄마, 형편 잘하는데 나도 요즘 힘들어서 그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밀린 월세 어떻게 좀 해줘. 부탁해. 그도 그럴 것이 월세가 몇 달이 아니고 1년 남짓 밀렸으니 그저 미안할 뿐이었다. 남편과 이혼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산 지 2년이 지났다. 경제적 이유와 성격 차이로 부부싸움이 잦았던 우리는 고민 끝에 서로 각자의 길을 택했고 당시 빚만 있던 터라 위자료도 없이 헤어졌다. 얼마 전 남편은 가장이 된 내게 재혼 소식을 알리며 잘 살라는 말만 전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별의별 일을 다 했다. 억척스럽게 살았건만 지금 내겐 아이들과 빚만 남았다니 앞이 캄캄했다. 결혼 전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병원에 취직하려 했지만 면접 볼 때마다 나이가 많아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그렇게 몇 군데를 찾아가고 나서야 겨우 출근하라는 병원을 만났다. 집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지만 마냥 쉴 수는 없었다. 막상 일하고 보니 출퇴근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다. 당직 근무 날짜가 2, 3일에 한 번씩 돌아왔다. 당직 날엔 아이들이 걱정이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고 다음 날도 스스로 일어나 학교에 가야 했다. 흐린 날엔 고스란히 비 맞고 돌아오거나 챙겨주는 엄마가 없으니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 형편이 어려운 탓에 군것질이라도 하라며 용돈 줄 수도 없었다. 아이들은 겨울이면 불 꺼진 방에 누워 기름을 아낀다고 보일러를 틀지 않았다. 밤새 추위와 시름하다 겨우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나 자신을 위로했다. 월급은 늘 부족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었다. 열심히 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며 속상해하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퇴근길에 앞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내 차와 충돌한 것이다. 사정이 어찌 되었든 앞차와 부딪힌 나는 가해자가 되었다. 다행히 보험으로 큰 문제는 해결됐지만 내 차가 걱정이었다. 수리비 때문에 몸이 아픈지도 몰랐다. 온몸이 멍들고 피가 났지만 머릿속엔 차를 어떻게 수리할까? 라는 고민만 맴돌았다. 당장 차가 없으면 출근하기도 힘들었다. 결국 나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겠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일까지 겪은 뒤 나는 점점 삶의 의욕을 잃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도 없어져 우울증까지 겪었다. 누굴 만나도 재미가 없으니 자연스레 말수가 줄었다. 하루는 일을 하는데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다. 우연히 집을 찾았다가 작은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다. 당황한 나는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다. 알고 보니 아이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팠는데 엄마가 걱정할까봐 참았단다. 병원에선 맹장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자식 잘 키우려고 돈 버는 건데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나 싶어 한참을 울었다. 나는 일을 쉴 수 없어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아이를 간호했다.
다행히 아이는 잘 버텨주었고 비용을 걱정하는 내 사정을 알았는지 병원에서도 도움을 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지금도 문득 둘째 아이 배만 보면 가슴이 저미지만 이렇게라도 건강하게 자라준 게 고맙기만 하다. 당직을 서는 오늘도 나는 집에 있을 아이들에게 전화를 건다. 저녁 먹었어? 얼른 씻고 자야지. 내일 일찍 학교 가고 문단속 잘하고. 전화를 끊으면 늘 눈물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든든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힘을 낸다. 내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친정엄마가 자궁 경부암 판정을 받았다. 아픈 몸으로도 딸 걱정이 우선인 엄마.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꼭 잘 살리라 다짐한다. 기약 없는 생활이지만 가족을 떠올리며 언젠간 웃을 날이 올 거라 믿는다. 나는 그렇게 내일이라는 두 글자에 희망을 걸어본다. 오늘은 경북 성주군 김명순님 내일이란 글자였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 편지.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신다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한단다.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너 속상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어미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이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텐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하나 서러운 게 없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은 아니겠지. 아들아, 혹시 엄마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겠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느냐.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을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한 번 잊은 적 없는데 그날 되면 배 아파 나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생일상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아련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기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 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나에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를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을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피 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이건 내 엄마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지 않으니.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랴. 그러나 아들아, 너가 가정을 이룬 후 어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희 어미 애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거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라는 걸 너희도 좀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니? 잔소리 같지만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린 그걸 모른단다. 모르는 게 약이고.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행복이란다. 그러니 너희도 늙은 어미 애비의 행복이 뭔지를 알아다오. 손자 기르며 손자의 얼굴 정말 보고 싶단다. 늙으면 어린애 된다는 말. 그래서 손주가 보고 싶단다. 잊지 말고 귀여운 손주 자주 보여다오. 나를 나쁜 어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을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오늘은 대홍장로교회 청님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 편지였습니다.